올 들어 반등 조짐을 보이던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세가 4분기 들어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 쌍용예가 전용 107제곱미터는 이번 달 들어 14억 원에 중개 거래됐습니다. 같은 크기 아파트는 지난 4월 19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가 지난 8월 22억 원에 거래되며 반등했는데 불과 석 달 만에 8억 원이나 급락하는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아파트 값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곡 렉슬의 경우 최근 전용 114제곱미터가 35억 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 7월 거래가 대비 4억 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도곡 삼성 레미안 역시 전용 122제곱미터가 지난달 28억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9월 같은 크기가 32억 1,500만 원에 거래됐던 것을 감안하면 4억 원 넘게 가격이 내린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등세가 꺾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반등한 부동산 가격이 고금리 장기화 전망으로 한풀 꺾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이루어진 강남구 아파트 매매 거래 45건 가운데 35건이 하락 거래였고 거래량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실에 따르면 3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8만 452건으로 아실이 관련 통계를 접수한 2021년 4월 이래 가장 많았는데 그만큼 수요자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강북구 역세권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작년 초만 해도 32평형이 11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곳입니다. 최근 같은 평형이 경매로 나왔는데 최저가가 7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서 두 번의 경매에서 9억 원대에 나왔는데 입찰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팔겠다는 부동산 매물은 쌓여가는데 사겠다는 문의는 거의 없습니다. 싼 거는 9억, 또 8억 9천에도 있어요. 거래는 아주 급매 아니면 안 돼요. 거래가 끊긴 건 서울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 11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은 약 8만 건, 한 달 새 7천 건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경매에 나온 서울 아파트는 238건으로 2016년 5월 이후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낙찰률은 26.5%입니다. 경매에 나온 서울 아파트 4채 중 3채는 최저가에도 산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셈입니다. 금리도 높고 지금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특례보금자 이론도 이제 뭐 마감을 했고 내년에 또 다 종료가 되고 그러니까 과열됐던 분양시장도 한풀 꺾였습니다. 지난 9월 청약 경쟁률이 14대 1을 기록했던 서울 상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하면서 현재까지도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2%, 76% 정도 달성이 됐거든요. 반면 아파트 전세 시장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고금리 탓에 대출 부담을 진 내 집 마련보단 전세를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데다 빌라의 전세 사기 위험을 피해 아파트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올 초 5만 5천 건이었던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 건으로 줄었고 전세값은 2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당분간 이어지고 집값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물이 많이 나오고 캡슐도 안 하고 담보대출도 지금 줄이려고 그러고 연말부터 내년 초쯤 되면은 하락세 가능성이 있어요. 서울도.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역시 올해는 각종 규제 완화와 대출 증가로 전국 집값이 반등했지만 내년엔 2% 내외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에 쌓인 가계대출은 1,086조 6천억 원, 한 달 사이에 6조 8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7개월 연속 증가입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더 강화하는 방향인데 전세자금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현재 DSR 적용을 받지 않는 16개 예외 항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상환 능력을 벗어난 대출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현재 DSR 규제에 해당이 되는 차주 비중이 낮습니다. 루프홀이 많이 없게 해당하는 가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서 그것이 가계 대출 증가를 어느 정도 막는지 보고. 다만 어떤 대출에 추가로 DSR을 적용할지는 더 검토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가상금리를 더해 DSR을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도 올해 안에 세부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은 만기 30년 연 4.5% 변동금리일 때 3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가상금리 1%포인트를 얹어 연 5.5% 금리로 DSR을 산정하면 한도가 2억 9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듭니다.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에 신속히 도입하고, 정부는 또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내년 1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